민주당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이 정치 집단들이 우리의 미래를 과연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진정성이 있고 정직하며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잘 판단해서 그날 여러분께서 거사를 벌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구 기득권에 불과한 양당이 공수교대를 넘어서 다원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실현하는 정치교체로 과감히 나가야 합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즉 정권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이 선거운동 기간 과연 각 후보들의 정책, 중점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박영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회. 네. 정말 대전환, 이게 어떤 뜻입니까?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보다도 지금 더 큰 변화,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 이제는 온라인 판매를 안 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전통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온라인 판매라는 것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구석구석, 사회 구석구석 또 경제 구석구석의 디지털 대전환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IT 강국,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ICT 강국 잘 나가다가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4대강 뭐 자원 외교 해갖고 이제 삐끄덕거리면서 사실 잘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한테 찾아온 이 디지털 시대가 코로나19와 겹쳐지면서 위기지만 기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얼마만큼 잘 돌파할 대선 후보가 과연 누구냐. 그리고 이 디지털은 속도이고 연결이고 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이끌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이 곧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네. 하면 그 온라인 판매를 하는 물건을 또 설명하는 설명 문구를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온라인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막 생기는데 말이죠. 네. 그 전에 그러면 이 디지털 혁신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박영선 전 의원이 맡게 되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을 해서 꼭 네. 맡아주십시오. 그럼 박영선 의원이 왜 제가 그 자리입니까라고 그렇게 한번 질문 안 해보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예. 장관 할 때 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건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거기에 벤처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일들을 장관으로서 그때 많이 좀 해오셨다. 많이 했었죠. 예. 네, 그런 일들을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뭐 전통시장의 온라인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었죠. 네. 자, 그러면 디지털 혁신 대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직까지는 추상적이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긴 했는데 추상적이다라고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의 디지털 혁신 대전환과 관련한 공약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닿을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라고 100만 명. 저희가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100만 명도 그냥 양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교육비를 먼저 지원해주고 취직이 되는 경우에 일부 반환하는 이제 그러한 휴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 가장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구직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구인난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력, 코딩 인력, 뭐 프로그래머 인력 이런 사람들이 모자라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러한 디지털 인재를 양성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청년들 또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일이다 그렇습니다. 보니. 그런데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수치가 듣기에는 그렇게나 많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 만약에 집권한다면 임기 5년 안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5년 안에. 임기 네. 5년 안에 100만 명을 네. 양성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튜터, 디지털 매니저, 디지털 멘토 이러한 형태로 해서 사회 구석구석에 이제 이런 어떤 디지털을 전파하고 또 디지털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양성을 해도요. 아마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각국이 AI 인재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전부 다 모자랍니다. 네. 전부 모자라고 선진국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이런 어떤 AI 인재라든가 디지털 인재를 양성해내느냐가 다음 5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후보가 이 디지털을 잘 이해해야만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을 잘 모르고 남한테 맡겨버리면 그건 역시 잘못 가는 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인력과 디지털 일자리 이것이 앞으로 5년간의 대한민국의 성패를 저어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말이죠. 100만 명 양성 디지털 분야가 각 분야에 다 망라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당연히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거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는 그런 역사가 축적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다음 정부 5년 안의 임기에 그러한 어떤 인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유니콘 기업이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16개가 됐습니다. 그것처럼 정부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해주느냐의 역할입니다.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가 지난해에 사상 최대 7조 원을 기록했어요. 코로나19로 지난해에 경제 성장률이 처음으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4%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원동력 뒤에는 바로 이러한 벤처 투자, 디지털 정책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컸다라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온다고 해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인류가 정말로 100년 만에 맞게 된 이 위기가 오히려 디지털 전환이나 국가 경제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도 그렇습니다. 들리네요. 지금은 다른 나라들은 위기고 우리나라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가면 휴지를 사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제조업이 다 이제 공장이 문을 닫고 네. 이렇게 또 중국에서 오는 그런 어떤 수입에 문제가 생겨서 휴지 사기도 힘든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제가 미국 갔을 때 그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19 위기를 이렇게 잘 극복할 수 네.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의 힘,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힘이고 디지털의 힘, 이것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도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 자,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과 함께 또 하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강조하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공약이 있다면요. 이재명 후보께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요. 저는 제주도에 가셔서 제주도를 하나의 샘플화하겠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AI 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대비책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드리는데 이걸 당장 전 국민한테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떤 청년층 또 어떤 그 특정 지역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기본소득이 있고 또 소상공인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문제는 그 어려움을 알아본 사람만이
정말 진실 어린 마음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선지원, 그리고 금융이 아닌 재정으로 이것을 먼저 하겠다라고 아마 이재명 후보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고 가장 강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지원책들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여야 간의 추경안 협상이 빨리 돼야 할 텐데 아까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소식이 윤석열 들려오는데. 후보 쪽은 생각하는 척만 하고 실질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보수 정권이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한 번도 지원하는 정책을 과거 정권에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처음으로 소상공인이 경제 주체로서 인정이 되면서 지원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좀 뭔가요? 약간 그 거부 반응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보면 항상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면 이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동안 지속돼 왔고 그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하는 네.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현 정부의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또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어떤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또 후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좀 복잡 미묘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 지원책은요. 네. 정부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더 많이 두텁게 지원을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보수 정권에 익숙한 관료들이 곡간을 지키는 거에 더 애착을 많이 가지신 경향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저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도 이 부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도 홍남기 부총리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으셨어요? 맞습니다. 예. 많이 그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확실하게 아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그 이야기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관료들 입장에서는 또 일부 어떤 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어려워서 국가 재정을 풀어서 그 곡간을 열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게 국가의 채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정부라는 것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어려울 때는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다시 뭐 수출과 세수가 많이 거치면 갚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에도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마중물로서 어떤 지원을 하고 이것을 갚아나가는 그러한 정책이 지금은 필요할 때다.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뉴딜 정책을 했던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박영선 전 의원께서는 이번 대선 뭐 당연히 또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믿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또 직접 선거 현장에 뛰어들으셨잖아요. 그때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정말 살얼음판 초박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 하나에 굉장히 판이 많이 출렁출렁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이고요. 지난주에 그 적폐 수사 발언, 네. 저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계산된 발언이었지만 엄청난 실수였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구두발, 이 구두발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두발 사진 하나가 굉장히 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 분위기라는 것이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후보에게 그 발을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그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 사진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 속에서 나온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 오만과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가 오늘도 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검찰총장에게 뭐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라든가 이런 어떤 그 검찰 공화국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사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진중권 누나 진은숙 씨가 그 트윗을 했는데
이 사진 한 장이면 선진국에선 끝난다. 이건 너무 충격이다. 이거 합성 사진 아니냐?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앞으로 좀 여론조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는 아까도 나오신 패널 분들도 분석하셨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 부인의 어떤 그 둘러싼 논란, 어떤 그 사적 자원을 좀 유용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했었는데 그 쟁점이 덮였다. 그 적폐 수사 발언으로. 그러니까 대선 전국 때마다 이런 하나하나의 쟁점이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 선거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영선 전 의원, 박영선 전 장관께서는 앞으로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 미래, 행보가 달라지시겠습니다만 아직 정치 뭐 그만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일단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최대의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저희가 정말 진심 어리게 그리고 간절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나설 생각은? 그것은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가 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영선 전 의원, 박영선 전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또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예, 스키 점프를 소재로 만들었던 영화 국가대표의 OST 러브홀릭스가 부른 버터플라이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에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김은지 선수가 결국 4차 최종 레이스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좋지 않아서요. 김은지 선수 밑에는 단 2명의 선수만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지 선수는 카메라가 비추니까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은지 선수의 장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다. 대한민국 파이팅. 네, 비록 저조한 성적이 예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고 하는 자부심을 전 세계인들에게 확인시켜준 김은지 선수의 저 장갑에 적힌 문구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인지 이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